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 스트레치 적용시키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스트레치를 적용하는 방법은 뭐 유틸리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간에 하는 것처럼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틸리티를 하는 방법과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서 장단점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익스프레션이 낫습니다. 여러모로. 예를 들면, 네, 그 늘어나는 거, 네, 늘어나는 그 수식과 줄어드는 수식을 같이 넣어서 줄어들 때는 뭐 또 얼만큼씩,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양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 이제 디바이드라든가 그다음에 멀티플라이어 이런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 스트레치가 되긴 되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치를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모로 마스쪽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네, 저희가 정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꼭 뭐 알아야 될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쓰고 있으니까 if문이라는 것과 else문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네, 그 적용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if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네, 그 이제 여기 내용에서 distance라는 거는 이제 여기 create measure 툴에 보시면 distance 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커브 인포의 아크 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브의 그 길이를 말하는 거죠. 커브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디스턴스 툴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는 둘과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 디스턴스 툴은 직선거리,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지더라도 직선거리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커브 인포의 아크 랭스 같은 경우는 커브가 휘면 그 흰만큼의 거리, 늘어나면 그 늘어난 거리, 그러니까 곡 커브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턴스는 커브가 뭐 길어지든 뭐 이렇게 구겨지든 상관없이 커브의 양 끝점의 그냥 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때로는 디스턴스로 하면 좋겠지만 네, 이왕이면 커브의 어떤 길이에 의해서 스케일도 같이 늘어나는 1대1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네, 커브 인포를 가지고 아크랭스 수치를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 정보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x라고 해놓은 거는 그냥 변수예요, 변수. 정해져 있지 않은 수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크 랭스 전체 길이를 알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수치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커브의 그 길이가 4라고 하면은 여기다 4를 넣는 겁니다. 4를. 여기다 4를 넣는 거예요. 여기 x에다가. 그럼 이제 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만약에 거리가 그 커브의 길이가 4보다 원래 커브의 4 길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등부 보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아크랭스의 원래 길이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여기 부호가 4보다 커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4보다 그 아크랭스 커브의 길이가 커지게 되면 4보다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밑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힙 스케일 x, 니 스케일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조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조인트 스케일 x의 x는 조인트 스케일 x 그러니까 x축의 스케일 크기 값을 그 변화되는 커브의 길이를 이제 4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보다 일단 커지잖아요. 4보다 커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얘를 4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변수인 거고 사실은. 네, 이거는 이제 그 커브의 길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4보다 만약에 0.1 커져요. 그럼 4.1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얘가 4.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4.1을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과 0.1, 0.1이 넘게 돼요.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죠, 수치가. 여기에 만약에 이게 8이면, 그러니까 길이가 총 2배가 되면, 이건 4분의 8로 나누니까 여기 스케일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로 나오는 겁니다. 4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수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제 해보면서 수치를 넣어보면서는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else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을 때, 네, 그렇지 않을 때, 만약에 4보다 커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4보다 작아지거나 4와 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else문은. 그 예배문이죠, 예배문. 만약에 4보다 커지게 되면, 뭐, 조인트의 스케일 x가, 조인트 1의 스케일 x가, 조인트 2의 스케일 x가, 뭐, 조인트 3의, 이건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조인트 3의 스케일 x가, 뭐, 4로 나눈 값에 의해서, 뭐, 되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스케일이 1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게 되면 평소에는 4보다 작아지거나 4가 같을 때는 더 이상 스트레치가 안 됩니다. 그 쭈그러들지가 않아요. 그냥 1 스케일 1을 계속 유지해요. 그 커브가 아무리 짧아져도. 근데 이제 커브가 평소 원래 길이보다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네, 스케일이 조인트 스케일 X축으로 조인트 스케일이 커져라 라고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원래 값이야 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수식이. 근데 이제 여기에 얘네를 빼고요. else에서 얘네를 드러내고 이렇게 x보다 작아질 때는 이렇게 해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면서 부피가 커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4.1을 x로 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한 거죠. 여기서는 4로 나눴다. 만약 4라고 했을 때 4로 이 변수를 나눈 건데 여기서는 변수로 4를 나누게 되면 오히려 1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재밌어지는 상황. 그러면서 네,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제 양쪽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할 거 하면은 골치가 아픈데,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는 그 좀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수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설정을 다 해놨어요. 우리 아이키 스플라인 핸들 심어가지고 조인트로 뼈대를 움직이는 거, 요거를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 앞라인에서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커브를 가지고 이제 변형시키면서 이제 스트레치를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프레션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익스프레션을 적용할 건데, 그 익스프레션을 적용하기 전에 저는 여기 커브 인포, 그 커브의 아크렉스, 커브의 전체 길이를 볼 수 있는 어떤 뭐가 필요한데, 아무튼 이거의 수치를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치를 넣기 위해서는 커브 인포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먼저 할게요. 이 커브의 길이를 볼 수 있는 정보 노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윈도우에 가시면 노드 에디터라고 있어요. 이 노드 에디터는 또 어딨죠? 크리에이트 노드, 하이퍼쉐이드 뭐 이런 거 작업할 때
여기 보면 노드 에디터 없나요? 얘가 노드 에디터였나? 네, 얘가 노드 에디터네요. 요건데 뭐 따로 나와 있기도 하죠. 제가 지금 커브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커브가 바로 보이는 거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만약 조인트 1을 1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요거 양쪽의 어떤 인풋을 보고 싶으면 한쪽의 인풋을, 네,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싶으면, 네, 요거. 네, 지금 커브도 마찬가지로요. 커브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 커브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을 다 보고 싶으면, 네,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싶으면, 네, 지금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싶으면,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네, 커브 1의 쉐입이죠. 커브 1의 쉐입. 여기 보시면 네, 월드 스페이스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커브의 어떤 끝점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노드를 연결해야 되냐면, 네, 탭을 눌러서 여기 뭐라고 적냐면 커브 대문자 i하고 info, 네, 이 친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0을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다가 연결해줘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면 아더라고 나오죠. 클릭하면 다시 0을 여기다가 클릭하면 아더라고 뜹니다. 또 아더를 클릭하고 인풋 커브를 클릭해줘요. 네, 인풋 커브를 클릭해주면 이제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에서 보시게 되면 커브 인포의 아크 랭스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연결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노드를 연결해 주게 되면 이제 아크 랭스의 이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요거를 이렇게 늘려놓고 수치를 한번 볼게요. 커브의 수치를 늘어났죠? 다시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낮추고 다시 보면 줄어들었죠. 전체 커브의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저 정보값이 요거는, 네, 탭을 치시고 커브 대문자 i 친 다음에, 네, 나머지 nfo 커브 인포, 네, 노드를 하나 만드셔서 월드 스페이스 0에서 요거를 연결해서 드래그, 그냥 클릭만 하면 선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여기다가 클릭, 아더, 네, 이렇게 클릭 하면 이제 바로 연결이 되고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보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익스프레션으로 넘어갑니다. 네, 요거. 자,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거는 몸통만 하고 있지만, 이제 양쪽 다 팔도, 네, 여러분들이 스티치를 넣고 싶은 모든 곳에다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브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만, 또 커브가 없는 경우에는, 네, 또 메저 툴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익스프레션 창을 열겠습니다. 익스프레션 에디터를, 요거를 제가 조인트마다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익스프레션 네임 위주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할 것이냐, 여기 헷갈리는데, 요거, 네, 그냥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셀렉트 필터에서 by expression name, 새로운 익스프레션을 하나 만듭니다. 요거 바디죠. 바디 스트레치죠. 스트레치.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아까 제가 놨던 요 수식을 네, 넣습니다. 컨트롤 C. 일단 복사해요. 여러분들 골치 아프니까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요 지웁니다. 일단은 지워요. 저런 글들은. 그 다음에 저는 아크 랭스로 한다 그랬죠. 이 아크 랭스 요 정보예요. 요 정보를 대입할 겁니다. 요 정보 아크 랭스를 여기 수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요거를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특정 어떤 수치를 익스프레션 어떤 용어로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요 이름을 갖다 대고요. 이름에서 가운데 힐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요렇게 수식으로 바로 표현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방금 저 이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X 자리는 아크 랭스가 현재 5.0119인데 뭐 수점 필요 없고 그냥 5로 합시다.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면 5.019로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요 수치를 여기 디스턴스가 아니라 저는 저 커브의 길이 수치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대체를 해줘요. 이렇게 일단 갑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꿔줄게. 어떤 걸 바꿔주냐면, 요거를 일단 다른 거 선택하다 보면은 막 지워지고 하니까 복사를 해놓고요. 네, 메모장 같은 데다가 혹시 모르니까 복사를 해놓습니다. 자꾸 안 해놓으면 엉뚱하게 막 또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써놨던 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여기 조인트들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게 할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게. 자, 그러면 봅시다. 네, 어떤 스케일이 늘어나는지. 스케일 X가 늘어나죠. 네, 스케일 X가 늘어나죠. 근데 조인트가 어떤 거냐?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3, 조인트 4, 조인트 5, 뭐 조인트 6이겠죠? 근데 이제 네, 그냥 조인트 5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조인트 1부터 조인트 1, 여기도 되게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여러 번 해보면 요거 조인트 3, 4, 5까지 반복해서 써주는 거죠. 원하는 스트레치가 나올 때까지 원하는 조인트 늘어나길 원하는 모든 조인트의 값을 다 넣어줘요. 요거 복사해서 네, 요것도 한 4개 5개 복사해야죠. 하나 더. 근데 여기 숫자만 바꿔주는 거예요. 3, 4, 5. 근데 이제 요거도 바꿔야죠. 원래 뭐였다? 커브의 길이, 원래 커브의 길이. 만약에 커브의 길이가
이제 5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5로 커브의 길이를 나누라. 그러면 스케일 x는 x의 값을 5로 커지기 시작하는 커브의 길이를 나누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5와 같거나 5보다 작아질 때는 그냥 1로 있어라. 스케일이 변하지 말고 이렇게 수식을 해놓은 겁니다. 네, 요거 컨트롤 C 해놓고 여기다 복사를 해놓을게요. 보실 수 있게 불필요한 거 안 보이게 이렇게 수직을 좀 이렇게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여기 스크립트 여기 정보에 이렇게 하얀 글씨로 잘 나오고요. 여기서 어떤 수식을 잘못 썼거나 뭐가 잘못되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뜹니다. 네, 결과가 들어갔네요. 아주 잘 들어갔네요.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죠.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1보다 작아지면, 그러니까 5보다 작아지면, 평소 원래 사이즈보다도 작아지면 커브의 길이가 작아져도 그때는 줄어들지 않죠. 늘어나거나. 근데 이제 평소에 5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수식이.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제가 넣었던 수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의 익스프레션을 만든 거예요. 하나의 큰 익스프레션 카테고리를.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나 만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인트 2의 스케일 x에 요 수식이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조인트 3의 스케일 x에 요 수식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바지 스트레치라는, 제가 일일이 조인트 2, 조인트 3, 조인트 4 거기 들어가서 다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아까 이렇게 바이 익스프레션 네임으로 해가지고 이 수치를 그냥 다 넣고 딱 크리에이트 누르게 되면 이제 제가 평소에 저번에 그 자동차 바퀴 익스프레션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어떤 이런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익스프레션 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수식 쓰는 거를 이거를 이제 잘 알고 있으면 수식 쓰는 거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if 문과 else 문을 이제 쓰고 이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존의 스트레치 수식을 보고 수식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 오히려 줄어들면서 위아래 커브의 길이는 짧아지면서 오히려 스케일 아까는 x가 이제 위아래로 늘어나는 거였다면 여기다는 z축으로 혹은 y축으로 늘어나게 하면은 이렇게 마치 부피가 늘어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수식을 한번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else에다가도 또 다른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넣어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if문 5보다 커졌을 때와 혹은
else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제 else에다가 요 수식을 넣는 거죠. 같거나 작아질 때, 혹은 그렇지 않을 때, 네, 그렇지 않을 때 조인트 x의 스케일은, 그러니까 여기 이 수식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이제 그 반대가 될 때는 나머지 조인트의 뭐 5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끔, 여기에 1만 들어가던 거에다가 이제 이런 수치를 넣는 거죠. 역으로. 요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수식 같은 경우, 이제 요 수식은, 제가 여러 수식 같은 것들, 이제 요 발 설정하는 것들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뭐 요런 수식들은 제가 시업 시간에 공유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쓰는 것 때문에 고생하실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팁이 하나 있죠.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요거를 이 네이밍을 익스프레션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네, 가운데 1 버튼 누르고, 네, 땡겨 오시면 돼요. 어떻게부터 가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조인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에디즈, 이런 것들. 만약에 이런 것들에다가 어떤 수식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름을 이렇게 끌어와서 뜨죠. 네, 요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일일이 다 이거를 외워서 쓰실 필요 없죠. 바로바로 끌어와서 나머지 필요한 것만 대문자로 X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수식은 이제 기존에 누군가가 쓰는 어떤 이런 그 구조를 잘 활용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이런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법을 활용해서, 네, 그냥 단어만 바꾸는 형식으로, 수치만 바꾸는 형식으로,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스트레치도,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